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너무 보였기 때문에 뭐 결심이라고 할 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책 돈의 규칙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고 계신 철이 형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채널 명이 멘탈이 전부다. 네, 맞습니다. 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어디 가서도 사실 들으실 수 없는 철이 형님의 개인적인 내러티브도 좀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직장인이셨어요. 네. 30대 중반, 30대 중반 정도의 그 나이 또래에 받는 평균 연봉 혹은 그것보다 살짝 위 정도, 그 정도를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을 하루하루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시면서 성공 또는 이렇게 부자 혹은 돈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사실 월급쟁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예, 연봉도 정해져 있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드머니 자체가 이렇게 없죠. 막 클 수도 없고, 저축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어들, 성공이나 부, 투자, 돈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기분이 드셨었나요? 그 당시에는 뭐 다들 그랬겠지만 남 얘기 같았고, 그거는 뭐 선택된 소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도 당연히.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 역시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는 사실 몇 년 전도 아닙니다. 저 작년 4월까지도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철이 형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왜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성공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근데 그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던, 뭐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특히나 힘이 든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제목에서도 돈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부자가 되는 방향 그리고 돈이 많아지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나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배워왔던 거고, 저도 늘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그 방향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나라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부모님이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다들 주변에서 아끼는 친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뭐 부모님 선생님이 다 사실은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투자라든지 부, 성공 이쪽으로 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다.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거를 왜 그렇게 다운로드 받았는지 또는 전수 받았는지, 그 소프트웨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시고 아마 또 그렇게 받고 또 이제 철이 형님의 부모님께서도 또 자연스럽게,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식, 사업 이런 거 하면 진짜 패가 망신한다.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게 진짜 그거만한 게 없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 분들까지 다 해서 계속해서 같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좀 전문적인 얘기는 하기 싫지만 1903년에 미국의 존 디 록펠러라고 엄청난 재벌이었죠. 그분이 만든 일반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위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정한 게 결국 그 이후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할 때 제1차적으로 가장 크게 목적을 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만드는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평범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꾼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교육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게 1903년이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같은 교육을 받아왔던 거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거를 깨달으면서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딱 철이 형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와 같이 작년과 같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말고 이걸 해봐야겠다, 돈 공부 또는 투자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계기나 한마디로 인생 각성이 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혹시 2014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또 여쭙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방향을 알았던 시기가 딱 그때예요. 2014년. 네. 사실 공부 자체는 2009년부터 계속 돈에 대한 공부는 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셨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점점 쌓여오긴 했는데 뭔가 성과가 크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5년 정도 시간 동안 계속 쌓이다 2014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뭔가 성과가 딱 나면서 길이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안개로 이렇게 가려있던 길이 쓱 하고 보였던 시기가 그때였던 겁니다. 이게 저도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언제 갑자기 그렇게 결심을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저도 갑자기 처음부터 나는 파이어족을 할 거고 하와이에 가서 살 거고 이렇게 갑자기 확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세팅된 게 아니고 조금씩 이게 그렇죠. 디벨롭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철이 형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공부를 계속 해 오시다가 이제 좀 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2014년 규칙을 알게 된 거죠. 규칙을 말 그대로 돈의 규칙을 알게 되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집필하신 책에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당연히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나의 가치가 그동안 어쩌면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 어쩌면 더 나라는 사람은 더 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러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라던가, 혹시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직장을 다니던 그 말씀해주신 그런 평범한 삶을 살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그때는 저만의 생각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지금은 제가 세상의 중심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텐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존재하는데 그 한계는 나의 그릇까지다. 그런데 그 그릇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그릇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결과예요. 그럼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그릇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릇을 넓히는 노력을 오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넓어졌을 테니 내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이 그릇을 계속해서 넓혀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넓힐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그릇을 넓혀간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비슷한 생각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듣는 동안 해주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독자님께서 이제 제 영상을 보고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하와이 대저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네.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재력이라는 건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한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마다 한계라는 것은 있다. 있죠. 있는데 그 한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릇의 사이즈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네. 커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재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타고난 거, 그다음에 네. 물려받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인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돈그릇을 키워야 한다, 혹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나라는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사실은 다 한 가지 가치관과 철학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뭐 돈그릇 따로 있고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방금.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기간을 다만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본인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고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네. 너무나 많은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도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지만 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가, 혹은 이 불편의 다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려면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완전히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한번 전혀 다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결심 혹은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뭐 큰 결심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냥 했어요. 그냥 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규칙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퇴사를 한 시기는 그 규칙을 안 지 한 5, 6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는 이제 규칙이 단순히 안 게 아니라 확신으로까지 굳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너무 보였기 때문에 뭐 결심이라고 할 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금 미래의 본인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시점에서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했다, 혹은 그려봤다, 보였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될 게 뻔하다.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같은 느낌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떤 느낌이셨는지 자세히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표를 달성한 그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확하게 그게 보이는 거죠.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목표를 이룬 내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어그러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너가 어떤 주식을 샀으면은 그 기업이 네가 생각한 미래 가치를 달성한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 큰 일이 일어나면 포기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달성된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달성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될 거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예.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명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잠깐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은 좀 멀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좌표가 정확히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목적지 자체가 정확하게 좌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헤매버리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이루어진 모습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보는 네. 사람. 예.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그냥 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고요. 네. 그냥 하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겠죠. 네.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이제 당연히 준비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됐든 목표는 명확한데 그 가는 길은 거의 웬만하면 계획대로 잘 안 펼쳐져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루트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생각하기에 어쩌면 A가 아니라 B라는 루트로 정해질지도 모르겠다. 근데 실제는 막 C나 D 같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아까 기업의 미래,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 똑같이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꼬꾸라지고 정말 멘탈이 나가고, 예, 그런 날이 있을 테고, 정말 막 바닥까지 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목표를 미리 봤다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네. 또 드네요. 루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금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할 때 그 중간에 가는 길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내비 찍으면 알아서 가겠죠.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목적지만 정확하게 정하면 중간에 가는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출발하면서 오늘은 가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비가 어제는 왼쪽 길로 알려줬는데 오늘은 오른쪽 길로 알려주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표만 정확히 찍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목표만 정확히 찍고 있으면 되고, 사실 중간에 가는 길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목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는 길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독 이 말씀이 특히 와닿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방금 이제 불편의 다리를 건너